헬조선이란 말, 한국을 떠나고 싶다, 지옥 같다, 이런 얘기 우리 젊은이들 유행어가 된 것에 참 가슴이 아픕니다. 3포를 지나서 5포 세대, 7포 세대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열정페이, 이게 뭔가 했더니 열정만 있으면 된 거지 뭐. 자, 당정이 인턴 고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반가운 일인데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청년 취업과 관련해 일을 해오신 조성주 미래정치센터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열정페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이름 하에 예. 젊은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실태가 예. 어떤가요? 예, 열정페이라는 것은 사실은 제대로 이제 청년들을 고용한 다음에 인턴이나 뭐 실습생 등으로 고용한 다음에 제대로 된 페이, 그러니까 임금을 주지 않고 네. 오히려 이제 열정만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장시간 노동이나 이런 걸 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청년들이 만든 자조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너 열정 가지고 일하면 됐지 무슨 돈 바래?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실태가 심각하죠? 예, 실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가 2015년도 작년이 된 거죠. 작년에 소위 이제 청년 인턴들을 제일 많이 사용한다는 호텔, 리조트, 예를 들면 제빵, 제과 이런 곳에 네. 실태 조사를 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고 주휴수당도 주지 않고 그 외에도 장시간 근무나 야간 근무를 주면서도 이제 그에 적당한 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적발되는 바람에 문제가 네. 크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그 젊은이들을 고용하거나 쓰는 사람들은 네가 아무것도 모르던 게 여기 와서 일 배웠잖아, 뭐 이런 배짱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자, 당정이 이번 주 중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네. 그 내용이 어떤 건가요? 뭐 수시로 업무 지시하면 안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이제 그 청년 인턴들 같은 경우는 야간 근무나 휴일 근무를 일단 금지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요. 네. 그다음에 나온 건 이제 6개월 이상 인턴으로 뭐 계속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제재를 가하겠다. 근로기준법,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적용하겠다 이런 건데요. 네. 이게 조금 일단 방향 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보이지만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전부터 이제 근로기준법을 법을 지키라는 아주 상식적인 기초적인 요구였던 거죠. 네. 그걸 이제 제대로 적용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새로울 게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다만 이제 연장이나 야간 근무나 휴일 근무를 금지하도록 하는 부분은 기존의 대책보다는 좀 진일보한 네.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로 노동력을 활용할 때 인턴이란 직함에 관계없이 무조건 근로자로 본다. 이런 게 근로기준법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뭐 거의 상식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예. 네. 근데 상식이 통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았었죠. 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근로기준법만 잘 준수하면 된다. 그런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더 보완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서 이제 제대로 적용하는 게 제일 기본일 것 같고요. 네. 보완해야 될 사항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열정페이가 많이 사용되는 이제 인턴이나 네. 요즘에 현장 실습생 같은 경우가 많아요. 네. 이런 새로운 형태의 젊은 사람들이 가는 새로운 형태의 고용 방식이 증가하다 보니까 네. 법 제도적인 부분이 좀 미비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적 목적이냐 아니면은 실제 비정규직 단기 근로자를 쓰고 있는 거냐, 이 사이에 애매한 상황에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좀 일종의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제도적으로 앞으로도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교육적으로 쓰느냐 비정규직으로 쓰는 거냐, 이것이 확실하게 구별이 안 되나요? 그렇죠. 왜냐면은 해외사를 보든 해외에서는 오히려 인턴의 교육적 목적을 좀 강조하는 편이기 때문에 네. 그 인턴에 대한 이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 거냐, 이 사람을 사용할 때 회사에서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 목적이 없다면 근로자로 간주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한국에서는 대부분이 교육적인 어떤 목적이나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해 놓지 않고 네. 사실은 뭐 6개월, 1년짜리 기간제라고 얘기하는 계약직을 쓰는 거나 다름없게 사용한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뭐 인턴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 정치권은 국회의원실에서 인턴을 써도 그냥 그게 무슨 아르바이트처럼 생각하지만 외국은 인턴을 거쳐서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교육 프로그램에 함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제 보완해야 될 게 지금 말씀하신 거 말고 또 어떤 게 있는지 더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대로 인턴을 너무 방대하게 쓰고 있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인턴과 단기 계약직, 비정규직은 현재로서 법적으로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네. 예, 교육적 목적이나 프로그램을 따로 갖추고 않기 때문에 구분되지 않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 인턴들에게 이제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때 이제 기존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그 연장수당 같은 경우가 네. 그냥 그 적용하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명확한 업무 지시나 이 사람의 그 향후에 인턴으로 쓰고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안 돼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좀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최근에 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채용 과정에서의 단기 인턴. 그러니까 한번 2주 정도 이제 일을 시켜보고 그 과정에서 채용하겠다. 네. 결과를 보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영업을 시켜버리는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일종의 법의 약간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꼼수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네, 그 말씀을 필요합니다.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채용한다 그러니까 그러고 2주 정도 영업 일을 시키신다는 게 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청년들을 네네. 고용하겠다. 그래서 이제 채용 절차로 아, 여기서 이제 채용 절차다 이것이 이 과정을 거치면 채용이 된다라고 해놓고 사실 그 과정에서 이제 영업을 시킨 다음에 네. 영업을 시켜서 어떤 회사의 물량을 수주해 온다든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강제한 다음에 그냥 네. 해고시키는 거죠. 인턴 계획을 끝내버리는 거죠. 채용을 하지 않고. 아, 이런 경우들이 이제 문제가 또 많이 되는 거죠. 네, 꼼수를 쓰는 거군요, 정말. 그렇죠. 예. 네. 자,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현재 한국의 근로자 중에 정년까지 일하는 근로자는 한 전체 근로자의 한 7% 네.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년까지 일하는 약 7%밖에 안 되는 노동자들의 정년 연장에서의 임금을 깎아서 네네. 현재 실질 청년 실업률이 한 20%에 가깝게 육박할 텐데요. 100만 명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의 어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산수를 하더라도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죠. 그래요. 자, 현재 청년 고용 할당제라고 그래가지고 할당제에서 공공 부분에서 정원의 한 3%를 만 34세 이하 청년들을 뽑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민간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건 효과가 민간은 있나요? 뭐 전혀 지금 시행되어 있지 않고요. 네, 현재 그 청년고용특별법에 따른 그 의무고용 할당제는 공공기관과 이런 쪽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네, 민간은 거의 해당하지 않고 민간 쪽에는 이제 그런 식의 규제하고 있는 또는 고용에 대한 책임을 강제하는 정책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지금 저 말씀을 들으면서 당정이 이번 주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그랬어요.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이미 있는 거라면 새롭게 가이드라인에 포함돼야 될 게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열정페이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에 가장 먼저 포함돼야 된다고 판단되는 건요. 네. 제가 볼 때는 단기 계약직과 인턴의 구분, 요거는 연구 같은 것도 좀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네, 단기 계약직하고 인턴의 차이. 인턴의 사실 차이. 현재로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걸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이번에 좀 나오지 않은 게 좀 아쉬워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예전에 인턴들을 내부에서 이제 교육의 목적을 썼다면 지금은 그냥 비정규직을 쓰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구분을 정부나 노동부에서 해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기업들이 계속해서 인턴이라는 방식으로 단기 비정규직으로 청년들을 채용하는 게 이제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예. 한 보도를 며칠 전에 보니까 이런 아르바이트랄까 이런 것도 작년보다 많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2015년이 많이 떨어졌다. 채용이 그런 걸 네. 본 것 같은데. 자, 헬조선, 삼포, 오포 젊은이들 일자리를 찾기 참 어려운데 경제가 나아져서 일자리가 막 생겨나는 거 말고 무슨 방법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만은. 네. 뭐 현재 한국 경제가 뭐 저성장 시대로 이미 돌입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대.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일자리를 대량으로 현재 창출하는 형태보다는 오히려 네. 지금 있는 일자리의 질이 너무 낮아서 청년들이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일자리로 이거를 회피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일자리 질을, 그러니까 노동의 질을 좀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네. 조금 더 생산적인 방식이 아닐까 이렇게 고민해 봅니다. 예. 그 노동의 그 양에서 노동의 질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뭐 교육의 장 이런 게 네. 많이 만들어져야 될 필요는 어떻습니까? 드론이나 로봇이나 뭐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들 그 속에 예. 그 청년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 이런 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뭐 일부 대학이나 또는 뭐 마이스터고 이런 쪽에서 그런 시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정부가 이제 그런 새로운 산업, 떠오르는 새로운 산업에 또 유망한 산업에 청년들이 가서 취업을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은 좋은 현상이죠. 네. 다만 문제는 정부가 그런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때 그 산업에 생기는 또 일자리들의 질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네. 산업은 유망한데 거기 일자리 질은 낮으면 그 산업에 사람들이 가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종합적인 어떤 접근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고 보이죠. 네. 그래서 최근에 문화산업 이런 쪽도 이제 청년들이 많이 진출하고 네네. 굉장히 뭐 좋아하고 한류, 또 뭐 원하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지만 그쪽의 일자리의 질은 또 굉장히 낮아요. 비정규직을 네. 제일 많이 쓰는 산업이거든요. 아, 네. 그런 것도 같이 접근을 해주는 게 오히려 그 산업의 발전에도 좋고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그 산업에 네. 진출하는데도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런 산업이라 그런 것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정기적으로 쓰기가 어려운 또 그 특성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지원해주고 네. 이렇게 질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지원들 이런 게 네. 필요하다고 보이는 거죠. 네. 또 다양한 기회의 교육의 장이 열렸으면 하는 생각도 네.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성주 미래정치센터 소장이었습니다.